50대를 넘어서신 당신은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의 과정이나 커리어의 압박에서 벗어나 문득 멈춰 서게 되는 이 순간, 그곳에는 각성이라는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부터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나크샤는 50세를 맞이할 무렵부터 자신의 인생이 큰 갈림길에 서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과 가정에 쫓겨 지내온 그에게는 매일 바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심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50대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서 막연한 불안이 그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30대, 40대 때와는 다르게 체력의 저하를 느낄 때마다 자신의 한계가 점점 다가오는 듯한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역시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만 들어도 기억했던 이름이나 업무 절차의 세부 사항이 이제는 몇 번을 확인해도 흐릿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소한 실수를 할 때마다 그는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나크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퇴직 후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충분한 저축은 되어 있을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족은 내 곁에 있어줄까? 지금까지는 바쁘다는 이유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그의 머릿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나크샤는 마음속에 고요한 고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낮에는 일이나 집안일로 어떻게든 마음을 달랠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 가족이 잠자리에 들면 그를 감싸는 건 오롯이 혼자가 된 정적뿐이었습니다. 과거의 선택은 옳았을까? 뭔가 못다 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잇따라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예전처럼 밝은 화제만 오가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은 건강검진 결과나 퇴직 후 계획, 노후 자금 이야기뿐. 나크샤는 그에 더해 자기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의문은 점차 커져만 갔고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의 마음을 지배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크샤는 무심코 펼쳐본 불교 관련 책의 한 구절에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에서 겪는 고뇌 또한 영혼의 성장의 일부이다. 그 말은 그의 마음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성장의 일부라니.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느껴온 불안을 그저 나이 들어가는 신호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의 시야를 조금 바꿔 놓았습니다. 성장이라는 가능성을 느낀 나크샤의 가슴에는 왠지 모를 새로운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불안과 마주하고 내 영혼의 목소리를 찾아보자. 그리고 문득 마을에서 소문이 나 있던 현자의 존재가 떠올랐습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소문을 의지해 나크샤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 조용한 숲을 지나자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현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위는 기분 좋은 적막감에 감싸여 있었고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나크샤의 마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현자는 조용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나크샤는 지금까지의 불안과 초조함을 한꺼번에 털어놓았습니다. 50대가 되어 느끼는 막연한 불안, 노후에 대한 공포,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 현자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더니 차분하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나크샤여, 이제부터는 드네를 갚는 시기입니다.
현자의 그 한마디는 나크샤의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은혜를 갚는 시기라고요. 나크샤는 무심결에 되물었습니다. 50대는 인생의 반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달려온 사람일수록 이 시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를 품게 됩니다. 자신 안의 부족감을 아는 채 50대를 맞이하면 인생이 살기 힘들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나크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마음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분명 뭔가가 부족하다는 결핍감이 자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채우면 됩니다. 현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에겐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옷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원래는 행복해야 마땅한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불안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족함을 아는 것, 족지,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낳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크샤의 질문에 현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타인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자기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균형이 중요하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없지요. 이 지점이야말로 인생의 큰 갈림길이 됩니다. 그 말에 나크샤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한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정작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의 행복을 느끼고 무엇의 불안을 느끼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걸 모르면 아무리 무언가를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나크샤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는 지금까지 뭔가를 갈구하기만 했지 그 답을 찾으려 노력해 본 적은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 싫은 일을 피할 줄도 알게 됩니다. 스스로 한 선택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남 탓을 하게 되거든요. 현자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나크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결국 당신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나크샤의 가슴 속에는 서서히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라며 어딘가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나 말고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하고 싶은 일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자신을 채우고 주변의 은혜를 갚는 길이란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현자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형체로 만들려는 그 노력이야말로 영혼의 각성의 시작입니다. 그날 나크샤는 무거웠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아는 노력, 그리고 타인에게 은혜를 갚는 것. 이 두 바퀴가 있다면 불안에 삼켜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자의 가르침을 들은 나크샤는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각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현자는 조용히 나크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각성하는 사람에겐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크샤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것이라니. 50대에 접어든 제가 뭘 새로 시작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요? 현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것이 결코 거창한 일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적 없는 책을 읽어본다든지,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본다든지,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그 도전이 마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나크샤는 잠자코 듣다가 살짝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50대가 되면 지금 시작해봐야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인생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지요. 도전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작은 도전이라도 그것이 쌓이다 보면 마음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현자의 말에 나크샤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포기했던 것, 언젠가 하고 싶었지만 미루어 왔던 일들이 얼핏 떠오른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함으로써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을 내디딜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법입니다. 나크샤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라는 현자의 말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각성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크샤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한다. 그렇게 간단한 걸까요? 현자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기쁨을 느끼고 무엇에 불안을 느끼며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것을 깊이 파고드는 행위가 곧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현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은 바깥 세상에만 시선을 돌리다가 정작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면 인생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막히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바람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크샤는 과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마음은 뒷전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야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신을 이해하면 인생의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무엇을 해야 마음이 충만해지는지 알게 되면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흔들림 없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현자의 말은 물이 스미듯 나크샤의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50대라는 시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제까지의 인생을 되짚고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각성으로 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나크샤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결의가 움트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한다는 말이 새로운 이정표처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각성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솔직함, 순수함입니다. 나크샤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함. 이라면 현자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솔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고 또 타인의 의견이나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존심이나 과거의 경험에 매여 새로운 것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틀을 넘어 계속해서 배울 수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유연성 등은 모두 이러한 솔직함에서 비롯됩니다. 나크샤는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부정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 약해 보이지 않을까요?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은 때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받아들이는 강함이라 할 수 있지요. 솔직한 사람은 실수를 다음 배움으로 소화하고 타인과도 더 깊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크샤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 가져다줄 성장과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을 해방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솔직한 사람일수록 각성의 길을 찾기 쉽답니다. 현자는 온화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각성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나크샤는 조금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자신을 칭찬한다. 그거 좀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현자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한 행동이죠. 자신을 칭찬한다는 건 자신의 노력과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자는 나크샤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단점을 찾아내면서 자꾸 나무라고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지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말죠. 각성하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며 스스로를 지지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조금 일찍 일어났네. 어제보다 마음이 좀 더 긍정적이네.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칭찬하면 자신감과 만족감이 생겨나고 마음이 점차 충만해집니다. 나크샤는 자신이 그동안 스스로를 탓하기만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칭찬한다. 확실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 같군. 현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남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즐길 수도 있게 되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각성의 소중한 이정표가 됩니다. 나크샤의 가슴 속에는 현자의 말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신을 칭찬한다는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자는 차분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 그것은 지금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이지요. 나크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붙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각성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현자는 주위를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지금 이곳에서 바람이 불고, 새가 지저귀고, 태양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 아름다움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크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긴 합니다. 현자는 따스한 눈빛으로 나크샤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지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을 충실히 보내면 미래는 저절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할 때면 그 맛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마음을 다해 듣는 것.
단지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만 해도 마음은 채워지고 삶의 풍요로움이 커집니다. 나크샤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군요. 과거나 미래에만 신경 쓰면 이 순간이 빠르게 소진되어 버리겠군요.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가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지요. 미래는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나크샤의 마음 깊숙이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의미가 새겨졌습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고 눈앞의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50대 이후에 각성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자는 잔잔한 목소리로 나크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각성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인도해주는 이정표 같은 것이니까요. 나크샤는 진지한 눈빛으로 현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습관이 필요하나요? 현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3가지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명상을 통한 내성입니다. 현자는 마치 자신이 명상에 빠진 듯 천천히 눈을 감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기 쉽지요. 무엇이 정말 나를 괴롭히고 무엇이 행복인지 알기 위해선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나크샤는 약간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상이라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현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만 해도 괜찮아요. 마음이 다른 데로 새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잡념이 줄고 내면에 있는 진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나크샤는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조금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확실히 요즘은 전혀 가져보지 못했네요. 현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스로를 잃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교의 가르침인 정념의 실천입니다. 나크샤는 처음 듣는 말에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현자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의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로지 식사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머무르게 함으로써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나크샤는 조용히 되뇌듯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금에 두는 것. 현자는 미소 지으며 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냥 두면 과거나 미래로 쉽게 흩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식을 집중하면 마음은 안정되고 눈앞에 있는 행복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정념의 실천은 마음의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되찾게 해주는 습관입니다. 나크샤의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는 듯했습니다. 일상에서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 그것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자는 나크샤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대 이후의 인생은 새로운 문을 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실패나 체면을 두려워해 도전을 피합니다. 나크샤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두렵긴 해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커서 현자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에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흥미있는 책을 읽어본다든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해본다든지, 조금 멀리 나가서 낯선 풍경을 만나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전함으로써 마음은 활기를 되찾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접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활력이 생겨나는 법이지요. 나크샤는 서서히 자신감이 생기는 듯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보자. 현자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는 법이니까요. 현자의 가르침을 전부 들은 나크샤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명상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지금에 집중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현자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매일의 습관이야말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라도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마음의 소리에 따르며 지금을 사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나크샤는 깊은 감사를 느끼며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각성에 이르는 길은 바로 매일의 습관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50대라는 인생의 분기점은 불안과 방황이 몰려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야말로 각성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현자가 전해준 명상, 정념, 그리고 도전의 습관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한 이정표입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소리에 충실하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